죽은 다음에도 사용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취소시켜가지고 또 수익적을 정확하게 기재해냈습니다. 어느 단체에 기부를 할 수도 있고 혹시 이것도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활용점정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화폭에 용을 그리다가 맨 마지막에 완성시키기 위해서 눈을 이제 찍어 놓는 것. 그래야 이제 그림이 완성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될 텐데요.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의 결정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가장 마지막에 우리가 잘 해야 될 것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이 될 텐데요. 삶을 제대로 마무리하려고 하면 착각하지 말아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될 몇 가지 중에 한 가지, 죽으면 끝이다. 우리말에 또 이런 말도 있잖아요. 뭐 돈은 귀신도 부린다. 들어보셨어요? 네.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 상속과 유언 계획을 잘 활용한다고 하면 내가 죽은 이후라도 귀신은 아니지만 산 사람들을 얼마든지 부릴 수 있는 것이 이제 재산인데 우리는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너무 빨리 포기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가치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 시간에는 죽은 후에라도 내 뜻대로 재산을 이용해서 산 사람들을 부릴 수 있다. 어떤 방법으로 산 사람들을 부릴 수 있을 것이며 산 사람들을 부리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것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죽은 다음에도 이제 내 뜻대로 재산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내 뜻이 무엇냐 하는 것인데 제일 먼저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가치 실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삶을 만들어 갑니다. 죽은 다음에 내가 지금까지 이제 추구해왔던 가치 실현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우선 이 교수님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면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했던 그 가치 실현을 죽은 다음에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쉽지는 않을 것 같은 게 내가 이 살아있을 때 내 자신도 실현하지 못했을 것 같은 것들을 죽은 다음에 저를 대신하여 그 가치를 실현해 줄 수 있는 뭐 상속자랄까 그런 자녀랄까 이게 있을까라는 거는 조금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식은 믿을 수 없다 그런 얘기네요. 100% 믿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제 자식을 통해서 내 가치 실현을 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렇죠. 그럼 자식 말고 다른 방법으로 가치 실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유언 상속과 관련해서? 뭐 그동안에 우리가 유언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좀 얘기를 해왔는데 제가 법적으로 가치를 갖고 있는 일에 대해서 유언을 남긴다면 법적으로 그러한 일에 그러한 목적을 갖고 사용을 한다면 가치 실현의 일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그런 방법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사용해라 하는 그 유언의 조항을 통해서 내 가치 실현이 지속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겠다. 그렇습니다. 근데 누구한테 그걸 하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아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자식한테 그거 하라고 그러면 안 할 테니까 자식은 믿을 수 없다. 그럼 자식한테 안 하면 누구한테 할 수 있죠? 우리 뭐 혹시 김 변호사님 뭐 다른 여러 가지 있죠. 뭐 내 대신에 뭐 학교에다 할 수도 있고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도 있고 뭐 어떤 종교단체에다 해가지고 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뭐 방법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부하면 된다. 그렇죠. 기부하거나 설립을. 그럼 뭐 재단법인 설립도 결국 기부니까. 그런 통해 가지고 그 사이가 거기에 어떤 사용 목적이라든가 방법 같은 거 쭉 유언으로 남겨서 가치 있게. 그 생전에도
추구했던 그런 가치 실현을 위해서 하나 요원하는 것도 한 방법이죠. 네, 김 변호사님 아까 우리 이제 하신 말씀 중에 가치 실현을 하기 위한 이제 방법으로 한 두 가지쯤 있을 수 있겠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이제 기존의 어떤 그 자선 단체나 이런 쪽에 이제 기부를 하는 이제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이제 독자적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선택과 어느 단체에 기부를 하는 선택, 물론 뭐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다만 뭐 재산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뭐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그런 건 뭐 특별히 없고요. 그런 거 없고 이제 기부와 그다음에 재단법인 설립을 구별하자면 기부는 보통 이제 기존에 있는 뭐 재단법인이나 기존에 있는 학교 그다음에 종교단체 이런 데 이렇게 증여하는 거지 일종의 하는 거고 재단법인 설립은 자기가 이제 그 독특한 목적 무슨 뭐 장학 사업을 한다든가 또 뭐 불우이웃을 돕는다든가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재단법인을 자기가 거기다가 재단법인을 이제 설립하는 거죠. 그런 게 또 어떻게 보면 또 의미가 있죠. 그 유언자 입장에서는. 혹시 뭐 그런 예가 있습니까? 우리 최근에 뭐 보아왔고 제가 어떤 관여도 한다고 할까? 또 대학 교수를 둔 아버지가 한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가 거의 한 10년 전부터 한 70억 정도 된 재산을 가지고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본인이 이사장을 하시다가 이제 다 정관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모대학 교수분이신 그분이 이제 그 재단을 운영하는데 그 중고등학생을 주로 이제 그 장학금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혜택이 많습니다. 중고등학생이니까. 대학생 같은 뭐 학비가 뭐 한 500에서 한 700씩 돼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못 줄 텐데 중고등학생 위로 주니까 1년에 보통 제가 듣기로는 한 50에서 70명 주더라고요. 이게. 그래가지고 딱 상당히 그 의미 있는 그런 재단 설립을 받습니다. 그 재단 설립하신 분의 가치, 이제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아니면 똑똑한 학생들을 더 잘 키워서 사회에 기여하도록 만들겠다 하는 가치 실현을 죽은 다음에도 재단을 이용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이 그 아주 어렵게 성장하셔가지고 광산을 좀 손대가지고 돈을 좀 버신 분인데 자기가 그 못 배운 한을 풀기 위해서 그렇게 설립한 거 제가 직접 봤습니다. 예. 제가 그래서 그 기부하고 재단법인을 설립할 때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유언을 해야 되느냐 하는 샘플을 제가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이제 화면 보시면서 이렇게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거 어떻게 가치 실현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우선 유언자 누구누구는 대한민국의 의학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재산을 출연하여 나의 사후에 재단법인을 설립한다. 그러니까 이 양반의 가치 실현은 의학 발전을 위해서 이제 지금까지 쭉 일을 해오셨던 분으로 생각이 되네요. 자, 1번 출연할 재산 어느 은행에 예치한 현금 중 500억 원. 야, 뭐 좋습니다. 상당히 많아서 많네요. 상당히 많은데. 2번 설립할 재단법인의 목적. 전염병의 연구와 관련하여 필요한 연구자를 육성하고 연구 기금을 보조하는 것으로 한다. 만약에 이제 이런 형태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도록 그렇죠. 유언장에 남기게 되면 남겨놓으면 이제 나중에 유언 집행자가 저거에 따라서 쭉 진행하면 되죠. 이제 가치 실현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이 되네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재단을 설립하는 그런 방법도 있지만 신탁이라고 하는 제도를 활용해서 그 자기 뜻대로 자기 재산을 죽은 다음에도 사용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우리 이 교수님 물론 뭐 보험 전문가시지만 뭐 신탁도 잘 알고 계시니까 그 혹시 신탁을 이용해서 어떻게 자기의 이런 가치 실현을 할 수 있는지 예를 하나 들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글쎄요. 신탁 재산의 경우도 그 돈을 맡긴 이 분이 이 수탁자에게 자신의 돈의 목적을 충분히 명시를 해서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서상에 작성을 하면은 그대로 집행하는 게 수탁자의 의무이고,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신탁을 하는 거니까요. 글쎄요, 제가 구체적인 예는 갖고 있지 않지만 일반적인 그런 적용을 보자면은 둘 사이의 이 계약 관계를 통해서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을 그대로 이 운용을 하고 집행을 하는 게 이 신탁을 맡은 수탁자의 이 의무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돈에 관련된 재산에 관련된 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예, 뭐 이 교수님의 뭐 개략적으로 이제 신탁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내용 이제 설명해 주셨는데, 우리 김 변호사님 좀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는데요. 장애인 딸이 있는데, 이건 뭐 저 형제한테 맡기기도 그렇고, 그렇죠. 예, 이제 어떤 식으로 뭐 신탁을 신탁 계약은 하는 주로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장애인 뭐 그게 뭐 자녀일 수도 있고 조카일 수도 있고 어떤 특정일 수도 있고 또 그다음에 또 부인일 수도 있고 어떤 그 남겨놓는 재산에 대해서 관리 처분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떨어지는 사람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그걸 또 해코지할 수도 있고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신탁을 해가지고 그 사람 내가 유언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그 수익자가 여생을 좀 불안하지 않게 보내기 위해서 많은 신탁을 하고 있죠. 예, 예. 뭐 구체적인 예는 우리 김 변호사님이 되게 이제 이렇게 초안을 한번 작성해서 저한테 주신 게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이걸 초안을 보기에 앞서서 신탁과 관련해서 이제 유언 대용 신탁이라는 게 있고 유언 신탁이라는 게 이제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유언 대용 신탁은 살아있을 때 이제 하는 신탁을 유언 대용 신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죽으면서 유언에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신탁을 만들자 이렇게 하면 이제 유언 신탁이 되는 건데, 우리 이제 김 변호사님께서 이제 초안을 만드신 그런 부분은 유언 신탁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장애인 딸을 이제 놓고 보면서 이렇게 이제 유언을 남겼네요. 유언자 누구누구는 장애인인 딸 누구누구의 생활비 지급 및 재산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탁한다. 1. 수탁자 000은행 수익자 장애인인 딸 누구 신탁 재산 은행에 예치된 현금 10억 원 신탁 기간 딸의 사망 시 혹은 신탁 재산의 소멸 시까지. 이렇게 신탁 기간을 설정해 놓으면 장애인 딸이 죽을 때까지는 그렇죠. 재무적으로 큰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는데요. 수익금의 지급 방법. 신탁 수익으로 수익자의 예금 계좌에 매월 25일까지 현금으로 150만 원씩 지급한다. 이건 누가 지급하죠? 은행이 넣어주는 거죠? 그렇죠. 수탁자의 은행이. 이건 뭐 동생도 못 뺏어가고 오빠도 못 뺏어가는 그런 돈입니다. 부모도 못 뺏어가고. 이렇게 이제 150만 원씩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신탁 수익이 부족할 경우에는 원금에서 지급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또 자녀 재산이 남아있을 수 있으니까 딸 사후에 마지막으로 이런 조항까지 만들어주셨는데, 딸 사망 후 자녀 신탁 재산은 어느 교회에 기부한다. 뭐 이렇게 놓으면 죽은 다음에도 딸이 죽을 때까지 수십 년 동안 자기 돈을 가지고 통제를 하는 그런 방법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이거 죽으면 끝이 아니라 뭐 신탁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무덤 속에서도 통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는 유언으로 이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냥 김 변호사님, 그 유언은 그냥 누구에게 재산을 남긴다.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데 혹시 거기에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까? 뭐 얼마든지 붙일 수 있죠. 그러니까 뭐 불가능한 것은 안 되고. 그 재산을 받는 유언으로 재산을 받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다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럼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하면 재산을 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재산을 누구에게 남긴다. 그러면 통제가 잘 안 될 텐데 거기다가 조건을 붙이게 되면 자식한테도
통제가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예, 뭐 예. 만약에 부인을 준다면 예, 예. 장남에게 많이 남겨주면서 예. 어머니한테 이렇게 하라 예. 라는 당부를 하면서 예, 예. 그걸 지키게 만드는 거죠. 예, 예. 그 안 지키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안 지키면 이제 그 장남에게 준 그 예. 부분, 아. 조건이 붙은 그 부분을 취소시켜서 다른 상속인들이 또는 유언 집행자나 다른 상속인들이 예. 그 장남한테 간 그 상속분을 취소시켜가지고 다시 상속재산으로 나눠가줘야 되는 이런. 아하, 예. 그런 방법도 있군요. 예, 예. 예. 그게 자식을 못 믿으면 이것은 자식 믿기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그런 조건을 이제 붙이면 되겠네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조건을 어떻게 붙이는가 하는 것을 제가 이제 간단하게 한 문장을 이렇게 유언 조항으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예, 이거 아마 참고하시면 나중에 이런 방법으로 통제할 수 있겠다. 유언자 누구누구는 다음 부동산을 아들 누구누구에게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남긴다. 유언자의 배우자, 그러니까 어머니가 되겠네요. 뭐 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혹시 재혼을 했다고 하면 그렇죠. 다른 분이 될 수도 있고 저도 될 수가 있고요. 제 3자도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렇죠. 생존해 있는 동안 월 100만 원을 통장으로 매월 15일까지 입금하는 방법으로 생활비를 지급해야 한다. 예. 이렇게 조건을 딱 붙여놨는데 이 부동산을 받은 아들 누구누구가 이걸 안 지키면 뺏을 수 있다. 그렇죠. 예. 네. 이 우리가 이 법을 제대로 잘 모르고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서 그렇지 죽음은 끝이 아니네요. 법이 무섭네요. 예. 정당한 것이죠. 예, 예. 지킬 것 지키라는 거니까. 예. 예, 그 다음에 또 보험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이죠. 예,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예. 보통 이제 생명보험 회사에서 판매를 하는 이 생명보험의 경우, 생명보험 종류도 종신생명보험, 변액생명보험, 유니버설 생명보험 많이 있는데, 어쨌든 생명보험의 최종적인 종착지는 피보험자가 사망을 할 경우 그 보험금을 누가 받느냐, 거기에 따라서 말하자면 그 유언의 효과라고 할까요? 그런 상속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서 중요한 거는 그 피보험자가 수익자를 누구로 정하느냐. 그러니까 수익자를 보험회사와의 계약서상에 누구라고 명시를 딱 하면은 그거는 법적인 효과가 있어서 사망 후에 보험금 5억이 됐던 1억이 됐던 10억이 됐던 수익자한테 갈 수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런 효과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조금 이제 변형된 상품이긴 한데 상속형 연금이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이 상속형 연금의 경우도 처음에 이 상속을 위해서 이 목돈을 이 일시불로 생명보험회사에 납입을 하고 그 목돈의 보험료에서 이자를 갖고 이 그분의 가입한 분의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생활에 쓸 수 있도록 이제 연금을 지급하고, 그 피보험자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는 또 수익자를 지정해 놓으면은 수익자한테 상속을 하는 이제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결국 보험을 이용해서도 자기 가치 실현을 계속 만들어갈 수 있다. 그렇죠. 이제 보험금을 이제 어느 단체에 기부를 할 수도 있고, 혹시 이것도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보험금을 가지고 재단법인을 설립하도록 한다. 가능하겠네요, 그죠? 예,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게 없을 것 같아요. 가치 실현도 이제 가능할 수 있겠고. 근데 이제 보험과 신탁을 이렇게 놓고 보면, 신탁은 뭐라 그럴까요? 이제 위탁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계속 계약의 내용으로 강제할 수가 있는데, 보험은 그런 조항을 넣을 수가 있나요? 죽은 다음에 보험금을 이러이러한 계약 내용으로 누구를 위해서 딸에게 계속 주어라. 이런 식의. 그 보험회사의 경우도 그 신탁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금을 신탁을 해서 그것을 누구누구에게 지속적으로 얼마씩을 지급을 하라 하면은 그렇게 똑같은 기능을 할 수가 있는. 사실 저는 그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준비하면서
보험과 신탁을 비교해보면 신탁이 훨씬 더 이제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이 교수님 말씀 드리니까 네. 뭐 얼마든지 보험을 이용해서 신탁 기능을 그렇습니다. 활용할 수 있다 예. 이렇게 보네요. 예. 예, 오늘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착각 중에 하나, 죽으면 끝이다. 예, 그게 아니라 우리가 법을 잘 활용하고 있는 제도를 잘 활용한다고 하면 내가 죽어 무덤에 묻혀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살아있는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상당 부분 가능하다. 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유언 산송을 올바로 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